자, 이번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요즘 그 IT 업계가 약간 조금 정체?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모바일도 그렇긴 한데 이 생산 기지가 동남아시아 쪽에 많이 있죠. 특히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 동향을 좀 살짝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아세안 인도 애널리스트 김형래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그 아세안 증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아세안 증시를 보면 이제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보시면은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4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가 되면서 네, 인도에서부터 계속 확산되는 건가요? 그 인도는 또 따르고요. 따르고. 그쪽에서는 또 따로 이렇게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그쪽 같은 경우에는 락다운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은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베트남 주식시장만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기 모멘텀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대내외 수요가 양호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선 글로벌 경기 모멘텀 자체가 미국에서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대미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트남 주식시장도 이를 반영해서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베트남이 구조적으로 아세안 지역의 패권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시면 이미 1인당 GDP 기준으로 봤을 때 필리핀을 제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노미널 GDP 기준으로 봤어도 지금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도 제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예전에는 그냥 중소 국가에 국한되어 있었다면은 최근에는 아세안을 대표하는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식시장 자체가 레벨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베트남 증시가 지금 고공행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베트남 증시의 숨은 주역이 빈페스트, 빈그룹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익숙하지는 꼭 않은데 네네. 얼마 전에 그 이제 오늘도 시장에서 조금 에피소드 같은 거지만 LG전자의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 접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LG전자의 그 스마트폰 유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그 서버가 다운됐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한때 이제 이 LG전자의 VCM 사업부를 그 베트남 빈그룹이 인수한다는 설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빈그룹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이제 삼성전자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 스마트폰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려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LG의 MC 사업 부분을 매입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그렇죠.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빈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그 자동차 브랜드 육성에 조금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인 브랜드 이름이 빈페스트고요. 그 사업 모델링을 보면 이제 현대차를 조금 벤치마크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저희가 포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포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성공했나라고 보면은 내수 시장을 견고히 한 다음에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면서 점점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 거듭이 났는데 이 빈그룹도 최근에 보시면은 그 고급형 SUV를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왔고요. 최근에는 미국 쪽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요 빈페스트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빈그룹이 굉장히 잘 갔고요. 이를 반영해서 그러니까 빈그룹 자체가 베트남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베트남 주식시장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주목받는 거대한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이 베트남에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가보면 거긴 오토바이라고 하는 모터사이클의 천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신호등 없는 것 같은데 알아서 다들 움직이는 그렇게 되면서도 교통사고가 많이 안 나는 거 보면은 대단하고 그 오토바이도 보면은 이 백밀러라고 하나요? 후미등이 한 개가 있는 오토바이가 있고 두 개가 있는 오토바이하고 가격이 다르대요. 네. 하여튼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네. 자, 근데 이 전기 오토바이 시장의 잠재 성장성에 주목하는 이유? 네, 그 기존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오토바이에 대한 수요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뭐
오토바이를 탈 때 면허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지금 많이 타고 있는 추세고 네. 수요 직장인들도 출퇴근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각된 게 이제 전기 오토바이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크게 뭐 신경을 안 썼는데 2018년도에 빈페스트에서 클라라라는 이제 전기 오토바이를 출시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우선 소음도 적고요. 그리고 또 비교적으로 그 비가 왔을 때도 좀 잘 견디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전기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지금 최근에야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자라는 거고요. 그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워낙 신생 시장이다 보니까 누가 1등이다라고 딱 정하기는 힘들지만 네. 빈그룹의 IR 자료에 따르면 또 자기네들이 1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게 그 기업이 앞으로 전기 오토바이 시장을 점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보면 이제 우리 교민들이 많이 나가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류에 대한 문화, 한때 또 뭐 이제 축구의 그 박항서 감독이 또 굉장히 큰 네. 인기도 얻으셨고 그러다 보니 이게 한국의 문화가 이제 조금 가서 이 복사판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강남 신화? 베트남판 강남 신화? 이건 무슨 내용이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프라 개발을 하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신도시 개발입니다. 뭐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보시면은 호치민에서 신도시를 투뚝시라고 해가지고요. 그 2군, 9군 투뚝군을 합쳐가지고 신도시를 만드는 그런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개발 과정을 보면은 저희가 70년대 했던 그 강남 개발 그 프로세스라고 하죠.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점이죠. 기본적으로 강남 사례를 보면은 그 고속도로를 많이 먼저 짓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먼저 짓고 그리고 나서 아파트 공급, 저희 알다시피 말죽거리 쪽에 아파트도 짓고 뭐 그리고 교육특구라고 해가지고 저희 대치동에 그 교육특구도 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업허브도 강남 쪽에 테헤란 쪽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베트남도 유사하게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건설 업종도 강세를 보일 거고요. 우리나라 옛날에 트로이카가 잘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베트남에서도 건설, 은행, 소재 이런 쪽이 그 신도시 개발의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과거의 우리의 그 행보처럼 주식시장의 행보처럼 베트남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네. 그렇죠. 그게 상식이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국내 투자자들 중에 이제 베트남 펀드를 보유하신 분들 이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우선 그 주식시장의 흐름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시면 베트남 주식시장이 쉼없이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로도는 누적이 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요. 그래도 보시면 아직까지 대내외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갈 거다. 하지만 그 속도는 느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4분기쯤에 미국에서 테이퍼링 이슈가 부각이 될 텐데 그러면 저희가 또 2013년 5월 버냉키 쇼크가 나왔을 때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세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 14년도를 보시면은 버냉키 쇼트 때는 조정이 왔는데요. 네. 실제로 테이퍼링 시행을 했을 때는 주식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 회수보다는 경기 과열을 진정하는 정책이다라는 인식이 생겼는데요. 요번에도 테이퍼링 그 스케줄 논의가 있을 때는 당연히 조정이 올 거긴 한데요. 하지만 실제로 시행이 될 때는 다시 반등을 할 거다. 그리고 또 예전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는 더 빠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N자형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일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차라리 그렇게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지금 베트남 VN 지수라고 하나요? 베트남 호치민 지수? 네, 호치민 지수. 잠깐 보고 있는데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예전에는 그 기업이 몇 개가 없었는 것 같은데 많이 생겼군요. 예. 네, 그러네요. 뭐 빈그룹, 베트남 무역은행, 뭐 호아팟 그룹, 호아팟이라는 최강 기업이 있습니다. 베트남 산업은행, 비나빌크. 하여튼 새로운 신흥국 투자처로 그렇다면은
베트남 얘기는 여기까지. 그다음에 인도 증시는 최근에 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인도도 빠르게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업종별로 조금 분리해서 보면 좀 특이점이 있는데 그 섹터, 그 주식시장을 견인하는 섹터가 이제 제조업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망자 수도 굉장히 많고 이래서 경기 모멘텀은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유동성 때문에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제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면서 지수는 빠르게 반등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뭐 아직까지 그 보건계측 연구소에 따르면은 뭐 6월 내로 그 코로나19가 조금 진정세가 나타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 수가 피크를 찍고 다시 좀 내려온다면은 주식시장이 좀 완만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아세안 증시 전반으로 좀 분위기를 짚어봤고요. 베트남하고 인도 증시 얘기 좀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분은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아세안 인도 애널리스트인 김형래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